그 홍은동이라고 서울 내에서도 타점은 아니긴 한데 조금 뭐랄까 이제 오래된 동네고 어젯밤 뉴스에 같으면은 여기 홍제천이 범람할 정도로 되게 산밑의 동네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된 동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자연을 이기고 버텨내는 또 그 힘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비가 와도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살고 있고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아마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오신 분들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저는 이제 밀양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오나 보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역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또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좀 계속 그 실무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밀양은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어떤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이게 생각했던 것 이상의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든 생각은 우리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변혁이나 혁신들이 주변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딱 이번에 이제 그 밀양대학에서 이렇게 하신 커리큘럼이나 어, 컨텐츠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맞닿아오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구나. 또 그 절박성에 대한 것들이 아마 지역에서 더 컸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기회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저희들이 한번 또 아이디어도 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줌 강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돼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되게 오프라인 강의로 계속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년 만에 온라인 그거여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 30분 전에 이렇게 좀 몇 가지 서툰 것들 이렇게 조정했으니까 그렇게 무리 없이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불편하시거나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바로바로 그 저기 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확인하고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오늘 이제 사실 강연 제목은 제가 따로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그 크게 이제 시작에 이제 우리 주최 측에서는 시간을 교환하는 어떤 공동체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타임뱅크를 소개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타임뱅크에 대한 뭐 깊이 있는 이야기라든지 자세한 이야기들 이렇게 풀고자 하면은 사실 시간이 모자라서 한참 모자라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주최 측에서 좀 제시했던 만큼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여기서 지금 딱 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가, 그 실험이 나타난 결과는 무언가, 그것이 우리한테 준 인사이트는 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메모하시거나 뭐 그런 필요는 없을 정도로 스토리 중심으로 그냥 가볍게 저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저의 경험일 뿐이 들고 사실 타임뱅크에는 다양한 현장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 현장도 있고 또 다른 시골 지역도 있고 또 어떤 또 도시 지역의 커뮤니티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타임뱅크가 있는데 그 타임뱅크 현장마다 다르게 이제 그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린 거는 그 다양성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게 전체 타임뱅크를 이해하는 데서 좀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체 실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내년부터 이제 통합돌봄법이라는 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되고 하잖아요. 원체 우리가 이제 지금 고령화가 심각화되고 심화되고 또 어, 외로움의 시대, 또 사회적 단절 어떤 그런 어떤 시대다라고 규정하는 만큼 사실 이제 돌봄의 어떤 중요성들이 계속 강조되면서 그것이 사실 법제화돼서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인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지금의 법안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의 이제 법안이라는 것들은 기존의 어떤 어, 뭐 보건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복지의 어떤 그런 전달 시스템
전달 체계라 그러죠.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한 서비스들이 우리 공동체 그 지역 안으로 환자를 위해서 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뭔가 통합을 해보자 그런 측면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돌봄에서는 그런 공식적이지 않, 그 돌봄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우리가 가정과 지역 사회 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또 형태의 그 비공식적 돌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크고 근본적일 거라 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비공식적인 돌봄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에 의한 돌봄, 또 공동체, 그 이웃들에 의한 돌봄, 친구에 의한 돌봄, 이런 것 사실 더 소중하고 가치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돌봄의 중요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돌봄안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돌봄 체계의 어떤 통합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그런 돌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 드릴 것들은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앞두고 우리 동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봄을 할 것인가, 또 돌봄을 하는 그 구체적 단위로서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또 그거를 제가 했던 경험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또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상 없지요? 예. 제가 이제 정해준 제목 말고 제가 이제 정한 제목은 요겁니다. 세대 통합형 서로돌봄 공동체 구축 사례. 타임뱅크 하우스 지난 3년의 경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타임뱅크 내가 알기로는 그냥 봉사 이렇게 시간을 저축하고 교환하는 그냥 도움 주고받게 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얼핏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해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도움 주고받기를 통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 추구하는 목적이 될까? 사실 그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동체를 만들자. 그것도 이제 서로 돌봄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타임뱅크의 본질적 목표를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단순 어떤 봉사를 주고받는 도움 주고받기를 넘어서 더 같이 어떤 방향을 위해서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앞에 이제 세대통합형이라는 표현을 또 붙여놨어요. 또 이걸 왜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언뜻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타임뱅크 운동이 국내에서는 구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구미에 가면 다양한 이제 돌봄의 공동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공동체 모습은 뭐냐면, 노인 공동체거든요. 다락방을 중심으로 그래서 오래된 어르신들끼리 노노케어를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미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저런 모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사를 하고 이 타임뱅크 하우스를 이렇게 10년 전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그 저희 타임뱅크 하우스가 이제 동네 시장통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물론 우리 동네는 이제 노인들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단순히 노인들만 많은 게 아니라 장애인도 많고 또 돌봄 안 된 아이들도 많고 사실 그런 어떤 다양한 세대들이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위치에 타임뱅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3년은 단순하게 이제 노인 돌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아니었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이게 또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때 어떤 그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효과 같은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모델들은 그런 세대가 통합되는 돌봄의 구축 사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 최근에 저희들이 타임뱅크 하우스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딱 3년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제가 이렇게 제목에 담았습니다. 어, 그 타임뱅크 하우스라는 공간을 좀 소개하기 이전에요. 제가 조금 이제 그
역설적으로 이 타임뱅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설명하는 것들도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타임뱅크 운동의 어떤 현장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분의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분은 누구냐면 왼쪽에 계신 분이 화면에 에드가 칸 박사님이라고 1980년대 미국에서 타임뱅크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분이시고, 오른쪽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경북 구미를 통해서 또 사랑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타임뱅크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김연아단 신부님입니다. 사실 이제 이 두 분이 왜 타임뱅크를 시작했는가, 그 이야기만 좀 들어도 타임뱅크가 어떤 거고 뭘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팁을 얻을 거라 생각 때문에 꼭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에 이제 그 칸 박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죠. 35년생인데 80까지 아주 생생하게 사시다가 한국에도 두 번 다녀가셨고,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인권 변호사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권 변호사 그러면 이미지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또 미국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그리고 흑인들, 특히 이분 칸 박사님은 미국의 네이티브 원주민들, 음, 라 불리는 사람들 인권을 위한 투쟁들을 젊은 시절부터 되게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인도 이제 흑인을 뭐 그게 뭐 대단하냐 그럴지 몰라도 1940년대 대학 캠퍼스 미국에서 백인 흑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거든요. 뭐그 당시에는 이제 흑백 분리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버스 안에서는 이제 정말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그 인권 투쟁을 위한 어떤 헌신적인 그 삶을 살아오시다가 그 나이 44살 때인가 갑자기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오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병원 실려가셔가지고 이게 심장을 딱 열어보니까 그 당시 의사 말로는 이분 앞으로 2년밖에 못 산다고 그 정도로 이제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 그렇게 이제 몇 년을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눕게 되시는 그 상황이 접하게 되시는데, 뭐 우리 보통의 어떤 범인들, 일반인들은 뭐 그냥 아파서 그냥 들어눕나 보다, 뭐 어떻게 힘드셨나 보다, 위기 없겠지, 이렇게 뭐 단순하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칸 박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선지자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딱 들어누시면서 굉장히 큰 성찰을 하셨나 봐요. 그 성찰이 뭐냐고 이게 그 이분이 썼었던 책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정말 인권 활동가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부 주는 사람, 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지를 주고 인권이 없는 사람들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싸우고 뭔가 헌신적으로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가 사실 이제 병원에 이렇게 들어눕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반대되겠죠. 사실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환자라는 거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뭐 어르신이 와서 간호사들이 뭐 주사를 놓고 처방을 놓고 음, 친구들이나 이웃이 왔고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간호를 하고 건병을 하고 환자는 아무것도 할 거 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당시에 자기가 해왔던 활동과 병원에 들어눕고 있는 그 바꾸만 있던 이 상황들이 굉장히 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갖고만 있다는 것들 행복한가? 나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고 있고 쓸모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병원의 모든 환경들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 행복하지 마라. 음, 뭐 이렇게 이제 자꾸 강요를 하면서 내가 뭔가 쓸모없어진다라는 느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느낌들이 이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 이런 아마 성찰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받고만 있다는 것도 결코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돕고자 했던 가난한 노인들, 뭐 흑인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원주민들, 네이티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삶을 봤을 때도 그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한 존재들인가. 정말 복지에서는 세금 축내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하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가족 안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또는 이웃 어르신이 아프고 또 이웃집 아이들이 싸울 때 막아주고 훈계하고 또 동네가 더러워질 때 휴지를 주울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다른 데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비록 시장 경제를 인정하진 않지만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돌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우정, 사랑 이런 것들 실천하고 있더라는 것들이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칸 박사님이 쓰셨던 이 책 제목이 쓸모없는 사람 없다. 누구나 기여하는 게 다 있더라. 근데 이제 시장 경제의 화폐는 그런 노동들을, 가치로운 일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서 간병하는 거, 뭐 우리 동네 바깥에 뭐 아이들이 싸우고 하는 것을 싸우지 말라고 또는 동네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면서 동네 깨끗이 하는 환경들, 우리가 돈을 지급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금융 화폐란 것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소중한 어떤 그 가치로운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측정하고 보상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돈을 만들자. 비록 시장 경제에서 배척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가치로운 일들을 하는 것들, 그것들 우리가 인정하고 보상해 주다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 새로운 돈을 만들자.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의 달러가 아닌 우리 그러면 이제 시간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타임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뱅크 운동이 1980년대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 당시 시점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가 이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기 그런 단계였었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할 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돈을 만들어서 정부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강조하고 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 설명 듣고 나면 아마 타이백을 꼭 하고 싶을 거예요. 동네에서. 근데 재밌게 하세요. 그냥 친구들하고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또는 동창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아주 재밌게 타임뱅크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조한 대로 이 타임뱅크의 시작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 쓸모없다라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 시장 경제에서 배제되고 가치 있는 노동이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사람들도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것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방법, 거기에서 타임뱅크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타임뱅크를 하시다가 칸 박사 책 제목이 이거였지, 뭐 이 정도만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요나단 신부님 32년생이니까 지금 굉장히 연세 많이 드신 분이죠. 93살인가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이제 또 마지막 또 여행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고향이신 이제 광주하고 여수 저기 화성 이쪽으로 또 여행 다녀오실 정도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근데 이제 신부님이 미국 시민권자셨는데 그 되게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그래서 마지막 여생 되게 은퇴를 오래 일찍 하셔가지고 구미에 오셔가지고 그 성공의 사진으로 이렇게 목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원봉사 운동을 되게 오래 하셨던 거죠. 뭐 자원봉사 중에서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 그런 봉사보다도 정말 일대일 어떤 그런 관계 맺게 하는 그런 봉사 활동을 되게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요즘이야 뭐 간병이나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 당시 90년대 같은 1990년대 정말 간병 시스템이 없어서 산재 사고 나면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엄마 아빠들이 뭐 1박 2일 걸려 구미에서 와서 이제 간병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간병도 하고 또 말기암 환자들 조만한 죽음, 인종을 맞이하도록 호스피스 운동도 우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 뭐 저, 자원봉사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자원봉사가 우리 시민의 자발성인 건가 정말 가치로운 일이긴 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부님이 느끼셨던 자원봉사 현장 안에 하나의 큰 현상 같은 문제점 같은 걸 느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 이 신부님 느끼셨던 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나타난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봉사하고자 하는 이게 봉사자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분들하고 우리가 보통 피봉사자라고 그러나요? 봉사 받는 사람들 또는 수혜자로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두 그룹 간에는 그러니까 넘어올 수 없는 벽이 있더라.
그래서 이 봉사자들은 항상 자기 성격을 봉사자로서만 규정하고, 어, 수혜자, 피봉사자들은 그래 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라고 역할이 구분되는 거죠. 이두 가지 상호 호환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봉사자들은 계속 봉사 시간이 쌓이면서 충전되고 더 성장하고 막 이런 물론 있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봉사 현장에서 좀 소진되더라. 아까 호스피스 같은 경우도 정말 신부님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현장에 보내시거든요. 그럼 신부님 입장에서는 막 2년, 3년 오래 하시길 바라는데 뭐한 1년 지나면 신부님 좀 힘들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생기고 정말 그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사실 소수에 불과한 이 문제. 음. 예, 반대로 우리 그 수혜자를 한번 볼까요? 수혜자들 처음에 이제 봉사가 자꾸 들어오면 감사에 받고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 루틴이 되다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되게 자기를 또 환경 안에 가두는 또 속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수혜자들은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나는 받는 게 당연해. 그냥 무기력해 빠지고 어떤 그 상황에 이제 그냥 안주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무기력해지다 보면 어떤 중독, 뭐 도박이라든지 알코올릭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가기 십상이고 또 그렇게 가면 폭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수혜자 삶은 나아지지 않은 채 계속 쳇바퀴 도는 듯한 그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혜자의 또 삶이 또 쳇바퀴 돌면 돕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신부님 보셨던 어떤 그런 봉사 현장의 어떤 그 문제점 같은 것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그 봉사자, 피봉사자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봉사가 순환하는 시스템이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찾으시다가 이제 미국의 타임뱅크를 아시게 돼가지고 2000년 초반부터 꿈이 해평면이라는 예. 그러니까 뭐 아까 꿈이 저기 미래년은 제가 사례 정말 변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타임스 운동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발달된 서울이나 중앙지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꿈이 해평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 당시에는 노노케어란 말이 없을 때부터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했던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다시 한 어떤 스토리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꿈이 사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 타임뱅크를 왜 하고자 하는지, 왜 시작했는지 이 두 분의 이야기가 타임뱅크의 철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벌써 이제 뭐, 이 타임뱅크 좀 대략적인 특징을 한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아까 이제 우리 요나단 신부님이 생각하셨던 만큼 공사가 순환하는 구조. 주는 사람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를 치면 양방향 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들이 일정 정도 일방향성을 가진다면 타임뱅크는 어떤 주고받는, 물론 그 주고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A한테 줬으면 A가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A가 주고 B한테 받고 C한테서 돌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순환하는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어떤 것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려고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기여할 사람다라는 거죠. 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어떤 기초수급자 어르신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받기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기여할 게 있더라. 타임뱅크는 그걸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그러한 자산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받기만 하는 사람만 있다 보면 거기서 순환이 끊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타임뱅크 안에서 누구나 기여할 뭔가가 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순환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할머니 한 분이 도시락 전달했던 한 시간 하고, 뭐 머리 이용 봉사하는 한 시간 하고, 또는 심부름 한 봉사 한 시간 하고, 변호사가 와서 법률 상담해주는 한 시간 하고, 우리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음, 우리 시장 경제에서 봤을 때 변호사의 어떤 월급이나 연봉 엄청나게 비쌀 거고, 뭐 장애인이나 뭐 돌봄 노동자들 우리 이 시간당 페이는 뭐 거의 최저 내지는 그 미치잖아요. 시장 경제에서는 그렇게 이제 노동의 차이가 있지만은 타임뱅크에서는 누구나 한 시간은 평등하다. 요거로 합의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냐 그러냐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철학적 성찰들은 그 다음 기회로 미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독서지도 해주는 한 시간, 기타 해주는 한 시간, 뭐 댄스 가르쳐 주는 한 시간, 집 청소해 주는 한 시간, 장애인이 같이 놀아주는 한 시간, 누구나가 평등하게 한 시간 동일하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야만이 순환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타임뱅크의 특징 중에 한 세 번째가 바로 이런 시간의 평등성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평등을 기준으로 상호교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기존의 어떤 봉사를 받던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가난한 노인들, 수급자들, 장애인들, 그런 분들 많이 이제 복제 대상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타임뱅크에서 이제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사례만 보더라도 타임뱅크 안에서 장애인이 정신질환자가 환자들이 자원봉사로 봉사로 나서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한 32%, 35% 정도가 가까이 들어.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마을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다 보면 사실 그 사람 찾기가 힘들다고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자원봉사들 구하기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모든 걸 일자리화 시켜놨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뭐 생활지원사로. 사실 이제는 돈을 주지 않으면은 누군가 이웃집 어르신을 돌봐주고 장애인을 돌봐주고 아이를 봐주는 것들이 사실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임뱅크를 하면서 기존의 어떤 봉사 꽂고 있던 그 사람들 분명히 기여할 것들이 많다. 그 사람들과 먼저 이렇게 봉사를 시작해보라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뱅크가 중요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 공동체라는 거. 단순하게 도움 주고받기를 넘어서 사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받지 않는 도움 주고받기, 봉사의 교환이라는 그런 굉장한 신뢰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형태로서는 공동체가 되고 또는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공동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뱅크의 특성은 대략 이런 어떤 특성 가지고 있고 그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쓸모없는 사람 없다. 여기 시작한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타임뱅크에 대한 기초 소개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어, 홍은동 요 동네에 대한 좀 소개 플러스 이 안에서 타임뱅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변화와 가능성들을 봤는지 그거를 경험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요. 어, 뭐 포항시장 이런 아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누구죠? 요즘 뭐 먹공 많이 하고 해가지고 여기 그 백종원 선생님 오셔가지고 뭐 돈가스 집 하나 하고 뭐 몇 가지 이제 청년 창업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좀 붐업했던 그런 동네여가지고 의외로 굉장히 포방지시장 알려진 분들 많긴 한데 굉장히 그 서대문 홍은동 안에서도 조그만 그리고 전형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상권 형성이 안 되고 죽고 가는. 음, 옆 주위에 아파트도 많고 늘어나고 하지만 다 온라인으로 가고 구조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여기 좀 시골 저기 장터 돌아다녀봐도 썰렁하기 그지없는 그런 동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동네 근처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방 도시급 정도의 고령화율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20% 이렇게 넘었죠. 곧 25% 초고령 사회로 진입인데 아마 지방은 제가 알기로는 40% 가까이 되는 것도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얼추 제가 그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도 많고 또 저소득층도 또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뭐 혼자 사는 중장년 음성들도 많고 또 저도 몰랐던 장애인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이런 동네는 이제 개발이 안 돼가지고 예정지라고 돼 있지만 사실 개발 잘 안 됩니다. 주거 환경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 인도가 굉장히 좁고 어르신들이 다니기 힘들 정도의 턱도 많고 정말 우리가 고령 친화 사회, 고령 친화 도시 한 슬로건들 보고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멀었다 그런 느낌 정도고
동네는 이제 이렇게 오래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고립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4, 50년 살았다 해도 정말 이곳 한 몇 사람은 알고 있지 정말 폭넓은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가져 있는 그런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노인을 위한 시설들, 경로당, 복지관, 뭐 불과 뭐 한두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 동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딱 여기 이제 3년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걸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이게 타임뱅크 하우스 사례를 쭉 설명하다 보면 참 좋네요. 잘하셨네요. 막 그걸 물으시면서 그 동네 오래 사셨죠? 막 그래요. 근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동네 이사한 지 이제 3년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시도와 관계망을 만들어내고 그, 어떤 모임을 만들어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타임뱅크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 타임뱅크라는 게 시간 화폐라는 걸 매개로 가지고 이제 주고받는 거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공동체 만드는 어떤 교민조직화의 속도보다도 굉장히 빠른 게 특징이거든요. 음, 지금 3년 됐지만 사실 이미 불과 한 1년 반 전에 이 활동의 어떤 대부분들은 이루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한 1년 반 정도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냈던 우리 동네 커뮤니티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 안에서도 가능할 제 자신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뭐 하이든 하우스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났는데 지금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회원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뭐 또 자주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어, 있으니까 느낌도 중요한데 도대체 이 공간에 어떤 분들이 올까? 아까 말씀드린 요 시장통 중간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은 참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좀 이렇게 유명세에 있는 분들, 뭐 정치하시는 분들 또는 뭐 마을 무슨 협의회 회장들, 뭐 관변단체 대표들 절대 안 옵니다. 그분들 되게 바쁘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오시고요. 더군다나 뭐 젊은 일하는 청년들 또 젊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바쁘니까 또 안 오겠죠. 그럼 반대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동네에서 갈데 없는 분들, 특히 노인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 경로당 복지관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문 열려 있으니까 유일하게 이제 쉴 수 있고, 반겨주니까 그렇게 이제 혼자 되신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들 모이기 시작했고, 또 가장 좋아했던 분들이 장애인 청년들. 동네 장애인 복지관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청년들도 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원이 한 250여 명 가량 됩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음, 그, 대인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거의 250명 정도가 다 뭐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가장 매일 볼 수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뭐 한 20% 있고 또 액티브 한 30, 그런 대략의 어떤 그 커뮤니티의 인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에서 존재감 없는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한두 분씩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좀 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화면상 잘 안 보이시는데요. 저 공간에 들어가면 가장 전면에 보이는 포스터입니다. 뭐냐면 저희 공간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은 무엇 도와드릴까요? 무엇 필요로 하세요를 묻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묻기도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뭘 잘하세요? 젊었을 때 직업이 뭐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아까 칸 박사님의 쓸모없는 사람 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누구나 기여할 게 있다. 정말 기초 수급자 어르신부터 장애인부터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어낸 걸 보면 정말 설거지 난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이. 나는 저기 뭐 부부장 유업이 잘해요. 나 자전거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 뭐 물론 이제 전문적인 뭐 피아노 잘 쳐요. 뭐 또는 컴퓨터 잘합니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돌봄의 자산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어요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보다 보면 아, 나도 뭔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 보고 또 이제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서로 교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타임뱅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보물, 오른쪽에 있는 자산 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그 자산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네를 좀 이렇게 한번 좀 거시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아까도 말씀, 우리 여기 오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나 장애 청년들, 또 뭐 여러분들 이렇게 쭉 사실 사례별로 보면 다양합니다. 뭐 당연히 노인들 많으니까 우울증 가지시고 불면증, 뭐 뇌졸중으로 힘드신 분들, 독거 청년들, 사업 실패해서 알코올릭으로 빠지신 분들, 또 운동 고립 청년들도 많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피부몰이라 그러나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동양 피부를 느끼고 있는데, 접근조차도 힘든 그런 청년들도 많고, 뭐 그런 또, 뭐 장애인들, 특별성 가지신 분들, 사실 이것들을 보면 정말 문제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이런 장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노인 돌봄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 운동고립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 전문가들이 나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한꺼풀 뒤집어 가지고 이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발견해 봅시다, 우리. 음, 비록 우울증 걸리고 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지만 보면 나는 민요할 수 있어, 뭐 나는 하모니카도 할 수 있어, 뭐 한글 가치도 할 수 있어. 독거 동료는 있지만은 나는 누구 병원 동행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어. 요리 잘해. 예. 운동거리 청년이지만 나는요 미술 누구 그 저기 캐리커처 잘 그려져요. 이런 청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볼 거냐 동네를,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있는 자산들을 볼 거냐, 이 두 가지의 또 관점 확실히 우리가 이후에 에, 대처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의제 발굴 방식이라든지 마을의 어떤 그런 이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 중심으로 많이 바라보는 반면에, 타임뱅크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보자. 사실 여기서 우리는 타임뱅크를 시작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임뱅크 하우스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금 불러드리면요. 사실 타임뱅크 하우스 열고 나서 제일 처음 온 청년이 이동관이라는 청년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발달 장애 청년이죠. 23살의 이제 청년들인데, 이 청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어서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뺑뺑 돌고, 그래서 정말 걷기 하나는 끝내주기 잘하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알려져 있는 청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학폭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친구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친구가 자기를 소개하라 그럴 때는요 말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냅니다. 저는 어릴 때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했고요. 쟤는 어떤 애고요. 난 누구한테 맞았어요. 경찰서에 어떻게 갔다 왔어요. 뭐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억울한 마음, 그 마음마 이것들을 이제 호소하는 걸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말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화면 다시 돌리면 오른쪽에 이 화면 있죠. 어르신하고 이렇게 둘이 말을 나누는데 말을 안 하니까 할머니 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 보고 데려오래요. 이 청년을. 그래서 이제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죠. 동관 씨, 할머니한테 인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했더니 이제 동관 씨가 이제 또 구문에서 종이 쪽지 쫙 적어내더니 할머니한테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걸 받으시면서 뭘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뭐 여러분들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제가 대신 답변하고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동관 씨가 자기를 소개하는 아까 그 쪽지 같은 거 봤잖아요. 그죠? 나 누구한테 맞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 할머니가 딱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게 나 한글 몰라. 한글 모르니까 물론 설명해. 물론 이 할머니가 한글 모르진 않아요. 할머니 한글 너무 잘하는 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동관 씨한테 말을 이끌어낼 그 명분을 찾기 위해 가지고 나 한글 모르니까 직접 말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관 씨가 이렇게 말이 시작됐습니다. 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던 거죠.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동관 씨가 저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막 억울한 사진 적어내면, 음, 다양한 마음에 다 받아주고 수용했었는데, 할머니가 단호하게 이제 거절하면서 말을 해라. 이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혹시 집에 손주나 뭐 자녀분 중에 발달장애 있으시냐고. 아니요, 그러시죠. 음.
84살의 이제 어르신이신데 자기 평생 살아오면서 발달장애인 처음 봤다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장애 당사자 발달장애를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할머니가 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저렇게 이제 훈련을 시킬까. 그거를 이제 유추하건데 사실 이게 할머니들이 평생을 사실 자녀 키우고 손주 키우고 그렇게 돌봄을 해온 분들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지금 뭐 돌봄 전문가 그런 맞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돌봄에 관한 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자산과 능력, 경험치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평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보상하지 못하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나이 연세에 되면은 웬만한 어떤 그런 청년들, 전 장애를 가진 청년들도 응대할 수 있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대, 그 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다 있는 분들이라는 것들을 사실 이 할머니 통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개될 다양한 사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돌봄에 있어서 이 할머니들이 가진 돌봄의 역량, 자산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동네 자원이다. 그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은 이렇게 해서 말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런데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프로그램 하면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죠. 그전 같으면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다라면 이제는 동네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자연스럽게 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그전에는 이제 사람과 소통 능력도 없다 보니까 사실 직장만 얻으면은 잘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제 쪽지 같은 거 묻혀가지고 자기 관심 있는 여선생님한테 몰래 갖다 주고 백에 몰래 두고 주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때는 막 성추행으로 치려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갖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공동체 안에 섞이면서 사람들하고 섞이고 자기가 유튜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야한 동영상 올리면 그걸 보고 동생들이 형 이러면 안 돼 막아주고 또 할머니들이 너 어르신 보면 인사해야 돼. 그런 이제 교육들을 공동체 공간 안에서 하는 거죠. 누가 하루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동체의 힘이 그렇게 이제 훈련시키면서 이 친구가 이제 직장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첫 직장 들어가가지고 한 달 넘겼나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왔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도 많은 동네 봉사활동을 하죠. 어, 동, 동네 그 치매 어르신들 위해서 저희들이 일일 학습지를 보내드리거든요. 빨간 펜 같은 건데 사실 그거 이제 사람 써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 커버 못 하잖아요. 많은 봉사자들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학습지 배달 봉사도 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하고 있는 거죠. 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의 장애 정도나 뭐 그런 질환들이 뭐 나아졌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친구는 아직도 말을 더듬고 어, 극복에 대한 트라우마도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장애는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이 장애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이웃이, 그리고 친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이웃들이 많이 늘어난 것들, 또 직장이 불안정할 때 또 새로운 일자리를 같이 알아보자 할 수 있는 이웃들이 생긴다는 거는 장애는 해결되지가 않지만 아주 굉장히 큰 어떤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음. 좀 많이 좀 빠르죠.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조금 빨리 가는 것들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사실 타임뱅크 하우스는 정말 아무도 안 오다가 저렇게 한 장애인부터 오면서 한두 사람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동네 안에 그래요. 저렇게 처음 들어보는 이런 간판을 단 공간이 생기면 무슨 그 약장사 아닌가 무슨 뭐 물건 파는 어떤 그 사기꾼들 아닌가 싶어서 되게 그 의심들도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다양한 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네 안에는 1인 혼자 사시는 독거남들도 되게 많습니다. 대개 보면 건설 쪽 일을 많이 하셨고 사실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육체적으로는 7, 80대 이르는 그런 어떤 분들 참 많으신 거죠.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고시원에 갇혀있던 분들이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어, 그러니까 변화도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분들에서 고립의 흔적이 크거든요. 고립의 흔적이 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오시면은 사실 무슨 프로그램을 또 하면은 굉장히 동네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저기 프로그램 하는데 모여 있으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바짝 끼고 앉아서 막 꼬나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처럼. 그래서 참 저런 분들이 바뀔까 안 바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정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니까요 다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아무 무슨 애들 상관이 없지만 그 안에서 어울릴 때는 평판이라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되는 순간부터 자기 행동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 어울리는 것들이 음, 이런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또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확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이 이제 당연히 노인들이시죠. 어르신들. 뭐 요거는 이제 저희 타임뱅크 하우스 어르신의 글은 아니고요. 제가 아시는 패친 그 김수영 스님 글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보약을 사다 드렸는데 보약 받으신 어르신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음, 친구도 없고 혼자서 집에서만 보낼 이렇게 벽살 살까 봐 겁이 난다고 말하는 건데 참 이게 이제 요즘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두려움 걱정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타임뱅크 하우스에서도 대개 이제 혼자 오신 어르신들 이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울감들 그리고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그런 것들 공통적으로 이제 느끼시거든요. 그런데요, 타임뱅크 하우스에서 한 달 정도, 2달 이렇게 지나면요, 사실 그 우울증과 저기 불면증은 기본으로 사라지는 게 옵션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저희 아까 공간에 설명드렸지만 오시는 보통 한 점심 드시고 이제 1시부터 이렇게 오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2시, 3시, 저희들 일찍 닫으면 5시,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탁구대가 하나 있거든요. 탁구대를 처음에 중심으로 하는데 그 안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게 이제 일주일 되죠. 한 달이 되고 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낯설게 왔던 그런 관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친구 되고 이제 이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일상을 그렇게 이제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하루에 3~4시간 같이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정말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하는 게 꼭 소금 주고받기 하나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서로 배운 것들도 있고 아이 돌봄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또 어르신들 직접 가르치는 것도 있고 봉사활동도 나가시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꾸준하게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이렇게 쌓이다 보면 당연히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 돌봄 굉장히 걱정들도 많고, 뭐 치매에 대한 어르신 간병 어떻게 할까, 간병 환자 이렇게 문제에 대한 돌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삶을 돌봄이라는 측면 하나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복합적인 어떤 웰빙 어르신들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그 관점에서 좀 돌봄도 배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 삶 안에서는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지만 배움. 지금 8, 90대 어르신들이 정말 물론 이제 뭐 많은 배움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은 정말 잘 사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뇌졸중 이유 하나로 학교도 못 갔던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거 하나 배울 때도 굉장한 열정을 가지는 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그 웰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돌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배움하는 끊임없는 배움의 기회. 저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요소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로 운동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음식의 중요성들. 모임 갈수록.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기여를 하는 삶. 봉사라는 것들. 이것이 정말 자기 자신만 두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또는 이제 남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은 그 삶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트렌딩 하우스에서 노인 돌봄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아프신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 뭐 그런 어떤 관리나 어떤 돌봄 차원을 넘어서 웰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배치되면서 어르신들이 일상을 나누는
일상을 나누는 하루에 적은 시간이라도 꼭 매일 보는 이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정말 튼튼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어떤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보면 그런 표현 많이 쓰세요. 얼마 전에 그 우리 탄병가우스에 그 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오셔가 박영화 선생님이 있던 시가 있는데 피는 우리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피보다 진한 게 뭘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피보다 더 진한 건 이분 시에서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친구라는 거. 실제로 그래요. 우리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라고 여기도 이제 자식들 지방에서 올라오고 막 난리 치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할머니들, 우리 애들 안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올라오면 뭐 사이 뭐 뒤치다거리 해야지. 동남에 이제 친구들 못 만나러 가니까 좀 아쉬워서 그런 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르신들한테서는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가족 관계에 비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족보다도 더 소중해지는 것들이 저는 친구다라는. 그래서 노인들 보면서 가장 중요한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우리가 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밴딩커스에서는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공간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안에 탁구대가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전문적인 그런 뭐 탁구장이나 그런 까지는 개방되어 있어서 서로 같이 이제 어울리고 노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어 있고 그 공간 안에서 그 어떤 개별 도움 주고받기 뿐만 아니라 단뱅크죠. 서로 배움 교실도 일어나고 훈장터도 있고 다양한 공익실천 봉사 프로그램이죠. 또 가장 중요한 또 소모임, 다양한 소모임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뭐 혹시 이제 이걸 보시면서 나도 저런 공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서 저런 걸 만들고 싶은데 저런 걸 한꺼번에 다 해야 돼?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뻗어 나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서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라는 것들에 대한 지향점을 분명히 두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승하씨 이제 보면요. 물론 저희들도 이제 뭐 구청이나 시청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공적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시간이나 수는 적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 시의 자금을 받고 공공의 자금을 받는 순간 사실 본질적인 일을 못하고 그 뒤치다거리 하는 그 시간에 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사실 일 프로그램들을 진행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쨌든 이제 그런 또 공적 프로그램들이 낯선 사람들 이렇게 모으는 데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일정 진행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이제 이런 공적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그 안에는 분명하게 예, 더 좀 빨리 깨친 사람들, 빨리 배운 사람들이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배운 만큼 또 가르치도록 서류 배움 교실을 연결됩니다. 이 글서 있고 밭도 그렇고 목공 교실도 그렇고 뭐 수제 정각 교실도 저희들이 구청에 번들을 받아서 전문가 초빙해서 했지만은 이 수업 끝나면서 거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다시 이제 강사가 돼서 다음에 이제 그 서류병원 교실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병원 실 형태는 저희들이 아까만 누구나 기여할 자산이 있다. 주민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어,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러야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 좀 잘해, 뭐 토익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나보다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건반 볼 줄 아는, 피아노를 못 치더라도 건반 볼 줄 아는 사람이면 피아노 것을 배우러 온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움의 영역은 정말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 병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클래스는 1인 1교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저 한 푼의 예산도 없이.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시간 앞에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또 장애인들끼리 장애인 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뭐 매주 단위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전문가들 물론 전문가급의 우리 주민들 있죠. 그 급에
그렇지만 이게 전문가 가르치는 어떤 특정한 횟수를 정해놓고 회비를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배운 사람이 가르치고 또 하고도 또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이 한 수업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이 되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낯선 이웃들을 많이 만나게 해줍니다. 타임뱅크가 의외로 이제 어려운 게요. 사실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 주고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음, 혼자서는 뭐 1인 가구 10년이 있는데 우리 집에 전기 나갔는데 이웃집 어르신 와서 도와준다고 할 때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임뱅킹 그렇게 개별적인 도움받기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서로 배운 교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기서 서로 낮은 얼굴 인사도 나누고 몇 마디도 말 섞고 그러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한번 수업해보고 딱 나가면서 서로 자잘한 인사 나눌 때 그 다음에 맺어질 공사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서 이런 배움의 교실, 학습의 교실,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한테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에 한정돼서 전문가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진 다양한 자산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면 수십 프로까지도 가능하다. 그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타임뱅크를 하는 다양한 현장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가장 놀랍게 발견했던 건 아까 동관시 말문을 택했던 할머니 사례가 있죠. 저희 여기 오른쪽에 정김용 하신 할머니입니다. 이분 역시 80대 어르신인데 자녀분 중에 발달장애인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경기임료 가르치기를 합니다. 보통 비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 소절씩 가르치거든요. 아, 리아, 리스, 리스, 리, 뭐 길게 한 소절씩 가르치는데 발달장애인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소절씩 꺼내라. 그걸 반복해라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할머니도 발달장애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사람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것도 가능하고 오른쪽에 흉부증 할머니 있고 뇌전증 언어 훈련하는 할머니 있죠. 음, 이분이 젊으셨을 때 뭐 하셨냐 했으니까 보험 설계도 하셨대요. 그래서 보험 상을 받아가지고 보험 그 상 받은 것 때문에 강연을 참 많이 다니셨다더라고요. 그렇게 강연이 hunting을 참 잘하세요. 근데 우리 동네에 발달장애인들 보지만 언어 훈련이 안 돼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발성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분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한글을 가르칩니다. 교과서 가져와서 교과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교과서 적고 자기 방식만으로 편안하게 대화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오목동무 어르신, 기초수급자 어르신이에요. 맞은편 어르신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르신 뭐 할 줄 아세요? 뭘 잘하세요? 물으면 우리 보통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보통 99% 대답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 솔직히 이거 없어. 뭐 잘하는 사람도 없어. 그게 천편일률적인 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오목은 두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오목은 두지 그러더라고요. 왜 여쭤봤냐면, 왼쪽에 앉은 저 청년이 오목을 사람하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모바일 폰에서 일주일에 게임머니 꼭 내면서. 그래서 지금 오목둔도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다시피 우리 동네 안에는 저렇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유효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주 높은 수준의 그게 아니에요. 말하는 법, 인요 가르치기, 노래 방은 거, 대화하고 들어 오목 드는 거.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보편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들이 가진 어떤 그런 능력, 자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 그것이 노인 돌봄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 또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수업이 열렸는데 그 스무증거팀 이분도 이제 정말 젊은 시절에는 한국에 모셨던 분인데 동네 혼자 되시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시다가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이분이 젊었을 때 그 민속 그쪽에 좀 아주 몰입하셔가지고 오른쪽 보이시죠? 30년 전에 사업 계획서를 내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음, 직접 기획할 정도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물장고 놀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것 모았는데 여기 이제 시각장애인 한 분 오셔가지고 정말 전 비장애인들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소리에 대한 감각이나 그 몰입 정도가 엄청 더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주 활기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자기
저는 굉장히 좋았던 어떤 국악이나 예술 이부 사물 장고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진 줄 알았었는데 자기한테 희망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며칠 전에 30년 전에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 당신 꿈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 타임뱅크 하우스 안에서 새로운 동력, 노인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또 경험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럼 우리 장애인들은 정말 그 동네 할머니들한테 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돌봄을 받고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장애인들도 장애인을 돌봅니다. 음. 장애인이 특정 장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심한 장애도 있고, 또 경적인 장애도 있고, 또는 다른 종류의 장애도 있는 거죠. 발달장애이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같이 중간에 이제 걷게 하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비록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렇게 와상 상태에 있는 최정증 장애인을 가서 레고 놀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애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 왼쪽에 그 사랑이를 위한 고등 수업이라고 적은 거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가진 친구가 성인 씨라고 경계성 지능 장애인 요즘 뭐 늦은 학습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성이면 우리나라 기준 IQ가 한 80에서 뭐 90 뭐 이 정도 장애에 해당되지는 않고 그 사이에 아마 그 낮은 어떤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학에 대한 그 어떤 뭐 복잡한 연산 이런 거 전혀 못하죠.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너 뭐 잘하니, 뭐 좋아해요? 그랬더니, 전 구단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옳다거나 싶어서 제가 기억을 해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저 아이가 사랑인데, 독일에서 살다 온 아이입니다. 독일에서 살다 오는데 3학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근데 고등학교 못 외워가지고, 구술 시험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 이해가 났겠죠? 우리 이 초등학교는 2학년도 없어가지고 3학년을 못 들어가면 1학년으로 들어가야 될 정말 발등에 불똥 뚱뚱가 아니라 정말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웃음 이야기하지만 어, 사실 딸아이가 같은 3학년에 못 가고 1학년으로 간다 생각하면 부모 마음 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고등 정치를 선생님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희 씨를 연결했거든요. 했는데 90번 걸쳐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구사를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는 선생님한테 다시 구술 시험 봐가지고 그 학년 제대로 진학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참, 비록 5시간이지만 이 성희 씨가 했던 그 노동의 가치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겠죠. 그죠? 어쩌면 1학년으로 가야 될지 모를 그 경제적 로스들을 막아내주는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그렇게 이제 한 번 5번 해주고 아이가 이제 3학년 입학 통과되고 나서 그 아이의 아빠가 성희 씨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음, 경규성 선생님 청년이 선생님이라는 친구 자체도 처음 들어봤지만 앞에 최고라는 표현 들었을 때 이 친구가 느꼈던 희열감, 자존감, 그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끊임없이 우리 텐뱅 가서 올 때마다 오늘 우단 배울 사람 없어요. 또 자전거도 잘 타요. 자전거 가르칠 사람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번 자존감이 생겨나고 길을 살렸을 때 어떤 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꼭지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다양한 장애인들끼리의 서로 돌봄들 당연히 일어나고요.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동네에서도 창업 아이템도 많이 개발됩니다. 종이 저렇게 잘하는 원준이하고 원준이 엄마가 왼쪽에 보다시피 너무 잘 접잖아요. 야, 이걸 사업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또 도와주시기로 누가 또 나서고, 반려견 수레간식을 하는데,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장애인들이 일자리로 만들어 볼까? 근데 고기 쓰는 거, 칼질 하는 거, 요건 장애인들이 못하니까 우리 할머니들 도와주면 되겠지? 뭐 이런 것들. 이 터그, 반려견 장난감이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발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되니까요. 아, 동네 안에서 이렇게 사소한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창업의 아이템들도, 우리 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아주 전문적인 기능이나 그런 걸 취업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하면서도 재미 느끼면서 공동체에 올리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주민 참여가 일어나면서
서로병 교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개별적인 도움 주고받기 당연히 타임뱅크에서 아까 오목도기처럼 그리고 아까 1인 가구 우리 독거남들은 정말 맥가이버들이 많습니다. 미용봉사, 다양한 봉사들. 그래서 서로병 교실 안에서 이제 서로 친해지면은 이런 개별적인 도움 주고받기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종 봉의 봉사활동, 자원봉사. 좀 이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초수급자 어르신들, 동네, 동네 저소득자들, 장애인들이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아까 오목처럼 그리고 이런 플로깅, 쓰레기 줍기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도 뭔가 기여할 수 있네. 이게 의미가 있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면 그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막 해야 된다고 주입식보다는 이런 다양한 공익 봉사,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자기 능력들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품장터라는 거, 시간을 쌓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환하는 개념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장터를 여는데 따로 물건을 사오지는 않고요. 우리 회원들이 주시는 집에 안 쓰는 장롱에 있는 물건들을 내놓고 이걸 원화하고 교환하는 형태들이 아니라 시간당 그래서 여기 뭐 장난감 요거는 30분이야. 뭐 여기 이제 컴퓨터는 뭐 중고 컴퓨터는 1시간. 그래서 시간으로 다 매겨가지고 그래서 물건하고 자기 그 봉사 시간하고 기록된 것들을 교환하도록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소로 저희 강도신문 타임뱅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소모임들, 저희들이 중창단 모임도 있고 농구 모임도 있고 밥상 모임도 있고 그래서 뭐 직접적인 물론 연에서도 뭐 다양한 도움 주고받기는 있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받기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 속에서 사람들 모이게 만드는 그런 소모임 활동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년 정도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합창단. 정말 여기는 장애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인원도 늘어나고 15명 지금 하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배운 어떤 합창 가지고 동네 이제 그 어르신을 위한 공연을 또 나기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뱅크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모임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타임뱅크 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에서는 다 우리가 계획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별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엑셀 양식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타임뱅크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가장 간단한 양식으로 도움 주고받지 않은 것들 기록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행인 게 작년에 저희들이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종로장애인 복지관하고 펀드를 받아가지고 아직 그 초기 버전이긴 한데 사용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제 시간 기록이 가능해서 내가 몇 시간을 도움을 줬는지 도움을 주고받았든지 뭐 그런 또 차액의 시간은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받아서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 플랫폼 안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가진 다양한 자산들, 능력들, 자원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유기시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역할들이 계속 삭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타임뱅크 하는데 혹시 플랫폼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늦은 단계에서는 엑셀 또는 종이부패 또는 그 종이 통장도 가능하다. 근데 수가 많아지면 이런 또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임뱅크 하우스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정말 앞에 강조드렸던 대로 다양한 세대 80, 90 어르신부터 10대 청소년들까지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고 있는 돌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서로 돌봄이 일어나다 보면 꼭 전문가가 없더라도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없더라도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없더라도 그 안에서는 서로 간의 어떤 음, 돌봄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큰 자원이지 않는가. 그래서 전문적인 서비스 어떤 전달도 필요하지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동네 안에 다양한 어르신들의 자산과 장애인들의 자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엮어내는 그런 것들을 타임뱅크 하우스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장애인들하고 다양하게 섞이다 보면 사실
특별하게 장애 인식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장애에 대한 우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순수함 그런 것들에 대한 감동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없으면 왜 없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또 배우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비장애인들은 한 번 가르치면 될 거를 장애인들은 두 번, 세 번, 어쩌면 열 번까지 또 반복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을까에 대한 공감, 그런 것들을 우리 그 동네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아까 뭐 성희 씨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삶의 변화들이 뚜렷하게 타임뱅크 가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동네 안에 보면 사실 각종 중독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동네 떴다방 그 물건팔이 하는 거 있죠. 왜 뭐 쓰레기 화장지 들고 다니고 저기 그쌀 선물로 받아왔다 그러고 막 자랑하시면서 지나가는 할머니 있잖아요. 떴다방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모아놓고 막 음, 굉장히 순조입니다. 친절하게 막 정말 성주 모시듯이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큰 물건들, 비싼 물건, 의약품들, 뭐 그런 것들 떠넘기다시피 그 판매해가지고 이익 남기고 떠나는 그런 못된 장사치들이 동네에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게요, 한 번 가고 나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 가면 젊은 사람들이, 이 장수치들이죠. 정말 어르신들한테 친절드리고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저장각방까지 어르신들, 또 뭐, 최근에 제가 참 보던 것은 굉장히 우리 동네 부자 할아버지한테 정말 과소비에 빠졌겠어요. 한 달에 기백만 원 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곰곰이 보면 사실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로움. 음, 정말 혼자서 뭔가 할 수 없는 게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혼내주고 뭔가 돈이 생기고 뭔가 거리가 생기면 거기에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이웃 사이를 만들어주고 같이 어울리게 프로그램 참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 중독 몰입해 있던 그것에 대한 관심도 뚝 떨어지게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중요성들은 여러 가지 동네 안에 이제 알게 모를 병폐점 떠들고 있는 어떤 중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이런 과정에서 당연하게 리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하는 얘기 리더는 동네에서 막 관변단체나 뭐 어떤 그 행정이나 어떤 그런 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단체 그런 정들이 아니라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 뭔가 어르신 동네 이웃들에 대해서 리더격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할 줄 알고 발품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주목받지 못했던.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타임뱅크 활동을 통해서 늘어난 리더들이 결국에 우리 앞으로 마을 자치가 되고 지역 분권이 되고 할 때 중요한 어떤 그 동네의 어떤 그 자산으로서 또 역할을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우리 할머니들한테서도 많이 발견된다. 그런 거 드리고 싶고. 예, 마지막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정리 상황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사실 파인뱅크 하우스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실 많은 또 한계치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진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네 안에서 문제는 더 커진 부분도 많고 보긴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돌봄의 직접적인 1차 당사자들이죠. 돌봄 당사자들하고 저희들이 소통도 필요하지만은 가족이나 돌봄 당사자들의 어떤 직접적인 돌봄을 하는 뭐 이런 분들이 뭔가 동네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해주고 관계 맺게 하는 그런 분도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아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또 뭔가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작 이제 앞에서 차가 안 들었지만 우리 공동체가 보는 돌봄 뭐 그런 거에 대한 효율성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뛰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예로 서울돌봄 교실을 예를 들었지만 정말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하고 비교하더라도 정말 예산 대비 효과성에서도 뛰어나다. 좀 그런 것들을 동네 안에서 많이 봅니다. 무료급식으로 동네에서 많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죠. 그렇지만 정말 그 안에서 관계는 절대 싹 트지 않습니다. 15분, 20분에 불과한 시간 빠르게 먹고 자리 뜨기 바쁜 반면에
공동체 밥상이 이루어질 때 그 많은 대화와 웃음들, 환호들, 그리고 관계들, 음, 밥값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맺은 관계의 질이라는 거는 정말 행정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봄 일어나고 그런 것들, 뭐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고보다는 그래서 이런 이제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냐 시장이라는 어떤 그런 이원적인 이제 틀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적인 방식이 분명히 있다. 물론 뭐 공동체적인 방식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 이것도 병행적으로 실시돼야만이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통합 돌봄 또 유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동네 안을 보면 어르신들 따로 놓고 보면 노인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 돌봄 대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도 돌봄이 안 돼서 학교는 학교대로 넓은 학교로 예산이 부족한 대로 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대로 동네 안에서도 떨어져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누차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지만 노인과 아이들이 만나고 젊은 세대가 만나고 장애인들이 함께 할 때 누구도 이 안에서는 음, 전문가 없이도 스스로 돌봄이 일어났던 가장 효율적인 돌봄의 방식을 제가 음, 저희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타임뱅크 하우스 돌봄 모델은 노인 돌봄 따로 하고 아이 돌봄 따로 하고 장애인 돌봄 다른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그것이 내는 시너지가 분명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돌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서 이제 사실 저희들이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새로운 이제 또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동네 안에 이제 쓰지 못한 공간도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서 또 이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특성도 있지만은 노인 안에서도 거동 못한 어린도 있고 건강한 어린이 또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남성들은 남성들의 특성들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어떤 특성을 찾는 그런 공간 전략도 필요하고 그래서 3년이 지난 한 달 전에, 한 달 전이 아니죠. 이달 초에 저희들이 오른쪽 공간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 공간에서는 주방이 없었습니다. 주방이 없고 이쪽 공간을 가면 주방 때문에 옮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타임뱅크 하우스를 하면서 이게 사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고 문화가 있고 교육도 있는데 그 공간을 들어오지 못하는 어르신이 참 많더라고요. 평생을 노동으로 지들었던 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보지 못했던 문화를 가진 분들은 저 공간의 문턱도 쉽게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쉽게 오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음식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방 있는 공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3년 마치고 지금 이달 초에 이렇게 왔는데 이 공간에서는 정말 다양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건강한 어르신이든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이든 다양하게 만난 뭐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정말 그냥 왔다가 가셨는데 제일 위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골절사고 나셔가지고 병원에 4달째 입원해 계시고 이제 돌아오셔도 휠체어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무서우시잖아요. 아, 저런 분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돌봄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이제 집중적인 어떤 돌봄은 없었지만 이런 어르신이 늘어나다 보면서 아, 그래서 우리 이번에 돌아가면서 방문하면서 말벗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하자. 그런 어르신들 도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때 중간에 뭐 요거는 이제 저희 사례는 아닌데 구미에 이번에 소식에 왔는데 연희 씨가 굉장히 타임뱅크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병이 생겨가지고 심한 몸무게 빠지고 중환 상태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9개월 동안 환자 생활 지원 봉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집중적인 돌봄을 하는 뭐 그런 형태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계속 구미 같은 경우 연세 드시니까 한두 분들이 계속 이제 요양원을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저 어르신은 우리가 밤에 좀 돌봐주면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생활해보자. 1박 2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룻밤 자면서 아픈 어르신 저분 돌봐드리자. 이런 시도들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아직 개별적 이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은 저는 돌봄의 관계들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집중 케어, 집중 돌봄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도 타임뱅크 안에서 저는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활동에 대한 기여로 좀 자랑 같지만 쑥스럽긴 한데 교육부로부터 표창장도 받았고요.
지금 타임뱅크는 사실 저희 타임뱅크 하우스 모델 자체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관들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개의 사회복지관이 생겨서 서울시립대 복지관 사이시옷하고 방골 복지관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타임뱅크를 배우고 불과 2달, 3달 만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동네에서 오래 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뱅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큰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들이 여기 사회복지관의 어떤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의미 있었던 거는, 5월 달에 백인 돌봄 시민회의라는 것들이 공론장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도 초대받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소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인 돌봄 시민회의에서 안건으로 이제 정책으로 타임뱅크를 해야 된다, 시민 돌봄으로 했다는 2개의 정책이 나와가지고, 어, 그게 제안되고, 마침 이제 민주당 이죠 하고 정책 협약까지 마쳤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난 2020년인가요? 그 촛불 정부 때도 그때는 이제 사실 학자들 중심으로 타임뱅크의 정책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의미가 컸다는 것은 시민 당사자들께서 타임뱅크에 대한 필요성들을 직접 느끼시고 이렇게 정책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공감이었고 그래서 앞에 그 사회복지관 사례도 들었지만 앞으로 이 흐름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또 진화되고 발전될 거라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것들은 돌봄이라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의 중심은 항상 취약계층이 중심이다. 약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화두가 참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들, 절박성들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다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동체에 대한 가장 절박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저는 당연히 돈도 없고 돌봄도 없는 그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때는 동네 안에서 취약계층이 누군가 저는 그중에서 장애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운동이 분리돼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운동에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공동체 강요하다 보면 사실 왜곡된 공동체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존의 어떤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어떤 그런 지역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불러왔던 그런 이기주의나 극단적 무관심, 불평등 사실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사실 공동체에 대한 의구심들 가진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좋은 경험 자체가 없는 그렇지만 이제 사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개념이랑 꾸준히 진보하고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수평적이면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그러면서도 느슨하게 열린 형태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갈 그런 시점을 상들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저희들이 시도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이 어떤 하나의 완성된 미래 뭐 방향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새로운 시도였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도에서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길 바라고요. 또 이미 다양한 타임뱅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같이 부둥켜 안고 개발 같이 만들어가는 데서 우리가 공동체 운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하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좋은 사회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남은 시간은 올려주셨던 질문들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저희 살짝 얘기했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쭉 열띠게 강의 진행해 주셔서 저희 다들 비디오는 꺼져 있지만 음성어로 박수를 보내주시는 걸로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들을 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화면 공유하면서 저희 그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들 답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여쭤보면,
정부가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일수록 타임뱅크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도 적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묶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타임뱅크의 적용 범위는 무한대입니다. 어디 뭐 딱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직장 또는 교회, 뭐 동창회 뭐 그런 데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영국에 또 하나 사례를 보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재소자들끼리 서로 멘토링 해주고 멘토링 받고 하는 그런 또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타임뱅크가 시작되는 그 모양이나 그 어떤 현장은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처음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재밌게 하시라.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주 우리가 처음에 제가 너무 무겁게 시작해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회 취약계층 중심 두고 하자. 거기에 좀 너무 또 포커스 두다 보면 이렇게 보편성이나 이제 확장성에 좀 한계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재밌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만 돌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뭐 열린 공간 그리고 열린 대상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의 공유 그런 작업이 진행된다라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해주는 부분들이 사실 코디네이터 역할들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듯한데 사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실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여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공동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뭐, 동 대표님이 뭐 굉장히 바리바리 열심히 이렇게 막, 어, 그, 연결 짓고 뭔가 이렇게 막 정보 전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조금 살아나듯이 또 우리 동네 우리 슈퍼의 아저씨가 막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또 통장님이 그런 거거든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특정한 뭐 직분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그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올바른 어떤 그 도구들 뭐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하는 기술적인 좀 요소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사회복지사가 된다든지 뭔가 어떤 전문적인 자격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네 슈퍼 아저씨처럼 또 동대표처럼 그런 어떤 열정과 에너지를 가진 분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임뱅크 코리아에서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어떤 교육 과정도 또 별도로 꾸미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마지막에 던지고 질문 다 맞춰주셨는데요. 코디네이터들을 위한 교육 과정은 그러면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그 타임뱅크 코리아에서 직접 교육 과정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기관이나 단체 뭐 모임에 가서 어, 뭐 저희들이 전수해드린 방법도 있고, 뭐 이미 뭐 교재라든지 강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습을 꼭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뱅크가 이제 사실 4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되면서 했던 경험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운영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운영 원칙이라든지 중심 가치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주실 사람들을 모으고 유입하는데, 그 초반에 좀 세팅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것들을 초반에 잘 세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셨는지, 초반에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질문 드립니다. 초반에는 아마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공간 열렸으니까 이제 뭐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 뿌리고 뭐 홍보 매체 SNS 올리고 뭐 그런 역할들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제 일정 정도 시간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게 동네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 동네 타임뱅크 하우스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오시는 어르신들의 거리 구조로 보면 거의 동네 산
200m, 300m 내외예요. 홍원동 안에서도 먼 쪽에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250명 정도 회원들 고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SNS나 이런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한 명, 아까 이제 동관 씨라는 장애인이 왔고 그 친구가 이제 사실 계기가 되면서 이렇게 그 친구의 엄마나 가족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저런 공간이 있대요. 또 어르신 한두 분 오면서 이렇게 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효과적이고 더 키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타임뱅크의 어떤 성장 방식도 저는 이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홍보를 통한다든지 어떤 돈으로 뭐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주위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혼자 있는 사람 진짜 없어요. 아까 독거노신들 많다고 그랬지만 독거노신도 한두 명은 다 옆에 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망을 통해서 회원들을 모으고 알리고 하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더 확실한 효과를 냈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신자유주의 이후에 모든 것이 일자리화되고 사람 구하기 너무 어렵다.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을 지급하고 이제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타임뱅크에서는 한 시간이 변호사나 장애인이나 모두 동일한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실 그걸 설득해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로 강연 가면 우리 저기 질문을 많이 하시긴 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그 타임뱅크 안에서 돌봄이라는 게 도움 주고 받는다는 게 아까 보니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탁구 가르쳐 주고 병원 같이 위내시경 환자 동행해주고, 한글 모르는 친구 한글 가르쳐주고, 무단 못 가르친, 이런 친구한테 무단 가르쳐,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서로의 어떤 질이나 어떤 그걸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뭐,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시장 경제 안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죠? 변호사의 연봉이나 그 돌봄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이 한 시간에 가치는 너무나 현재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라는 게 돈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내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성희 씨가 구구단 가르쳐 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5시간 가르치는 거. 물론 시장 가치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 가치로 음, 경증 병상의 청년이 구구단 가르치는 1시간 얼마나 주겠어요? 시간당 뭐 5천이나 그것도 안 줄걸요 아마. 음. 근데 사실 그 친구는 더 엄청난 일을 해낸 거잖아요. 그죠? 그 1학년으로 꾸릴지 모를 아이를 5학년, 3학년 수락에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그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서비스는 동일한 것도 주고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가치는 어, 돈으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평등하자라고 약속하자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생각보다 좀 빨리 가고 있는데요.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에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인가요? 혹시 의욕이 없는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몸이 약해서 기력이 없는 분들도 타임뱅크에서 활기찬 활동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뭐 의지의 여부에 따라서 뭐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적극적으로 달려드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상 사회복지 어떤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다양한 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의 사례를 보면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에 딱 박혀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사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오목도기처럼 그리고 이런 거 플로깅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것 통해서 좀 이렇게 그 자기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런 또 정교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문책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했던 거 잘 기억해봐요. 막 강조하듯이 돼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도움들도 중요하다. 그런 인식들을 공유해 나가는 작업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는데요. 운영을 하거나 이제 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좀 현실적인 운영에 대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여자들이 조합과 같은 형태로 돈을 모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지원금을 따로 받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여기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마지막에 소개해 드렸던 사회복지관들이 탐색하는 경우 있죠. 거기는 이제 공적 기관이 예산을 들여서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타임뱅크를 하니까 되게 안정적이고 빠르게 갈 공산이 크겠죠, 그죠? 뭐 그런 형태가 뭐 의외로 빠르게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소개드렸던 타임뱅크 하우스와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앞에 물으셨던 대로 운영 관리하는 분들 인건비는 전혀 확보는 안 됩니다. 뭐 우리 단지 타임뱅크에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시민사회 운동이 다 그렇게 또 저는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제 회비 이 타임뱅크 지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회비를 좀 받고 있어가지고 그 월세 있죠. 아까 그 공간이 월세 정도는 좀 충당이 되어서 다른 비용은 크게 나갈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노력봉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실험들을 했었고요. 또 그것이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다른 그 타임뱅크나 단체들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던 그런 의미가 있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저희 지역 동네도 그렇고 관이나 서울시에 대해서 이런 활동들에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마을 단체나 공익 단체들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타임뱅크를 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에서 공간 제공을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죠. 예. 네,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은 껐는데,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없거나, 수요가 있지만 시간을 내줄 수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수요와 재능을 혹시 따로 모아서 기록하시는지, 그때그때 찾으시는지, 매칭에 대한 좀 질문을 네, 주신 것 같습니다. 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오늘 마지막 질문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 운영해주신 소감, 회고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뭐 어, 이 매칭이라는 게 뭐 바로바로 현장에서 적시적시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일단 등록해놓고 또 있다 보면 이제 뭐 한 달 이후에 뭐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양한 형태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이제 있는 재능들 기록해 놓는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언제든지 그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록 관리에 대한 중요성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요는 있지만 시간 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하여튼 기록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플랫폼 있잖아요. 타임 클라우드 플랫폼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시간의 기록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들이 가진 다양한 자산의 기록. 아까 말씀드린 내가 가진 능력들. 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재능이나 뭐 전기 수리할 수 있다, 뭐 구단 도와줄 수 있다, 뭐 음악 우쿨렐레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놓고 있다 보면 예를 들어 재난 시기 같은 경우에 그걸 꼭 찾을 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당장 수요는 없지만은 또 생길 때 바로 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임뱅크에서 기록하는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는 시간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손사락 대표님도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강의가 2시간 동안 계속 되는데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참가자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혹시 그 미랑소통협력센터에서도 마무리 인사를 해주실 분이 지금 계시면은 준비를 좀 해주시고 저희 미랑원 아카데미 7월 강의는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8월 강의가 이제 8월 6일 다섯 번째 강의가 열립니다. 협동조합 청풍 이사 결님의 여행업이 아닌 환대업을 합니다. 라고 이제 8월 달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저희 8월 강의는 7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되니까요. 8월 강의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기다려 주셨다가 네,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공지사항 안내 드리면요. 만족도 조사 저희가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어, 가능하시면은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참여 소감 남겨주시고 싶으시면요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네 마지막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